주리온 TV.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카드 속에 담겨있는 소소한 이야기, 유카 스토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오늘은 유카 스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유카 스토리 영상이었던 묘지기에 대해서를 업로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이 콘텐츠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주제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유카 스토리 주제는 바로 데스티니 히어로입니다. 데스티니 히어로는 유희왕 두 번째 시즌인 GX에서 등장한 캐릭터 에드 피닉스가 사용했던 테마군인데요. 카드명에는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몬스터가 데스티니 히어로라고 적혀 있으며 일본판은 약칭으로 디 히어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GX의 주인공이었던 주다이가 사용한 엘리멘틀 히어로 테마의 경우는 융합이라는 전술을 사용해서 강력한 몬스터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에드 피닉스가 사용한 데스티니 히어로는 메인 덱에 투입된 개별 몬스터들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덱입니다. 실제로 데스티니 테마군에는 디아볼릭 가이, 블루디, 디스크 가이 등 강력한 효과를 가진 몬스터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 가이는 너무 강력해서 금지당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데스티니 몬스터들을 용병으로 채용해서 만들어진 덱들이 우승덱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디아볼릭 가이 같은 경우는 시메이 디바를 이용한 싱크로, 융합 전개가 가능한 디바 제로 덱 또는 인페르니티 테마와 섞은 데스티니 인페르니티 덱, 그리고 최근 레벨 스틸러가 금지되기 전에 활개를 쳤던 싱크로 다크 덱 등에서 주요한 필드 전개용 몬스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스티니 몬스터가 우승덱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다고 해서 순수 데스티니 테마 자체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데요. 분명 데스티니 테마에는 강력한 효과의 몬스터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몬스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데스티니 테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너무나도 약한 딜이라는 점인데요. 데스티니 테마군에서 주요 어태커로 활용할 수 있는 몬스터로는 데시가이, 도그마가이, 블루디 정도인데 데시가이의 공격력이 레벨에 비해 그리 높은 편도 아니고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마저도 몬스터 한 장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아픈 코스트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 후에는 수비 표시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도그마가이와 블루디는 소환 조건 자체가 제물이 많이 필요한 몬스터다 보니 다른 덱의 주력 어태커에 비해 소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하급 몬스터들의 딜이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데스티니 하급 몬스터들의 공격력은 1500도 되지 않는 몬스터들이고 데스티니 솔저스 팩이 발매되면서 1500 이상의 공격력을 가진 데스티니 추가 지원 몬스터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약한 딜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기딜 테마군이라는 혹평도 받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데스티니 솔저스 팩에서 추가 지원된 몬스터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몬스터가 디바인 가이였는데요. 디바인 가이는 공격 선언 시에 상대 필드 위 앞면 표시 마법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효과와 패가 제로일 때 묘지에서 이 카드와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시켜 카드를 2장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 가이와 마찬가지로 드로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일러스트도 등에 달고 있는 무기가 마치 디스크처럼 생긴 탓에 디스크 가이를 모티브로 생각하고 만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원작에서는 드로우 효과는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데스티니 테마는 테마군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강력한 테마군은 아니지만 데스티니 계열 몬스터 중에서 유용한 효과를 가진 몬스터들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테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활약하기보다는 다른 덱들과 섞여서 빛을 발하는 테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데스티니 덱이 다른 테마 덱처럼 고정적인 레시피가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덱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데스티니 몬스터들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도 꽤 많은데요. 데스티니 테마는 어둠 속성의 전사족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언으로 서치를 노리거나 어둠의 유혹으로 패를 순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용 패 순환 카드인 데스티니 드로우도 존재하지만 보통 데스티니 드로우와 어둠의 유혹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둠 속성 몬스터가 대부분인데다가
디아볼릭가이나 디바인가이처럼 묘지의 몬스터 수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크 암드 드래곤과 궁합을 노리기에도 좋죠. 같은 히어로 몬스터인 엘리멘틀 히어로와 연계를 노린다면 히어로라고 이름만 붙어있으면 콤보가 가능한 에어맨이나 섀도우 미스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데스티니는 본래 융합을 주요 전술로 사용하는 덱은 아니었지만 데스티니 솔저스 등장 이후 융합을 통한 전술도 강화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비전 히어로 에더레이션을 통해 부족한 전투력을 보강하거나 스타브 베놈 퓨전 드래곤을 소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기사나 다크 그래퍼는 디아볼릭 가이를 묘지로 보내기 위한 좋은 덤핑 카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두 몬스터는 데스티니와 마찬가지로 전사족의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포트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연계로는 마스크 체인지를 이용한 다크로우 전개로 현재 많은 히어로 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죠. 오늘 소개한 유카 스토리는 데스티니 테마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서 설명했듯이 데스티니 테마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테마가 아니라 다양한 카드들과 연계를 노려서 많은 전술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보여주는 테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덱을 만들고 연구할 때 데스티니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묘지기 테마와 마찬가지로 테마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엔 카드 이미지나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로 영상을 꾸며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번 유카 스토리 영상 때 만나요. 안녕!